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자, 독도는 어떤 곳일까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는 역사적, 그다음 지리적인 자료로 독도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이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독도는 소중한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겠죠. 우리 5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자, 이렇게 땅이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영토라고 하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나라 땅에서부터 이렇게 바다가 있죠. 그럼 이거를 영해라고 하죠. 자, 우리 땅에서부터 여기 12해리까지를 우리의 바다로 본다. 우리나라 땅에서부터. 자, 그다음 우리나라 위에 여기 영토와 영해 위에 하늘이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영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영공,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독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중한 우리의 영토이다. 독도를 지키고 보존하려면 독도를 잘 이해해야 하겠죠.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 되겠죠. 가장 동쪽에 있다. 동해바다에 있죠. 그다음에 행정구역, 주소, 여러분 주소 같은 거 행정구역이라고 하죠. 경기도 무슨 시 이렇게 부르는 게 행정구역이죠. 바로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다. 그럼 이 독도는 도대체 왜 중요한 것이냐? 동해의 중심에 있는 독도는 바로 군사와 선박의 항로에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군사 분야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 독도에 예를 들면 뭐 레이더 기지라든지 아니면 뭐 미사일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적군을 감시하거나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독도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선박의 항로, 항로는 오른쪽에 선박이 다니는 바다의 길이다. 즉 바다에서 배들이 다닐 때 지나다닐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독도가 중요한 이유, 군사 분야와 선박의 항로에서 중요한 곳이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 사진을 보면 인공위성 사진을 보시면 가장 동쪽에 이렇게 독도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울릉군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를 보니까 87.4km. 그래서 우리 보면은 그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보면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7K. 그래서 87km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200리가 아니라 87K로 바뀌었었죠. 그 다음 일본 옥기섬 여기 보면 여기는 일본의 영토인데 여기에 비해서 훨씬 독도까지의 거리가 울릉도에서 더 70km만큼이나 더 가깝다. 그 다음에 독도의 얘들아 위도와 경도를 한번 말해볼까요? 자, 위도와 경도. 자, 우리 위도 먼저 말해봅시다. 독도의 위도. 그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도 나오죠. 자, 우리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가로선이 위선이죠. 여기 보니까 36N이라고 돼 있네요. N은 뭐야? 북쪽을 말하지. 그러니까 독도의 위도는 부위. 그죠? 여기 38이 이렇게 위에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독도의 위도는 울릉도 동 북위 37도라고 말을 하죠. 그 노래에 보면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경도는 뭐예요? 여기 가로선이 있었으니까 이제 세로선을 말하는 거죠. 경고가 아니라 경도. 자, 경도는 세로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로선을 보시면 여기 130도와 132도. 자, 여기에 독도가 위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는 뭘 말해? 동경, 동쪽을 말하죠. 동경 132도. 여기 위치한다. 자, 다시 한번 독도는 북위 37. 자, 여기 36과 38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37도 지나가죠. 그 다음에 북위 37, 동경 132도를 지나가고 있다. 자, 이렇게 위치까지 정확하게 외워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독도의 위치를 보았고요. 자, 독도는 예로부터 우리의 고유한 영토이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역사적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 자,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독도와 관련된 우리 옛 기록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종실록 지리지. 자, 이렇게 되겠죠.
세종실록 지리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종대왕 시대에 만들어진 지리지, 즉 우리나라의 영토나 땅에 관련된 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독도가 우리 조선의 영토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무려 1454년에. 그래서 울릉도에서 독도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특징을 기록한 것이 바로 명확하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남아 있다. 그럼 무슨 내용인지 볼까요? 우산. 자, 이때는 독도를 우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나 봐요. 그다음에 무릉. 무릉이 울릉도의 옛날 이름인가 봅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두 개의 섬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의 섬이 아니라. 만약 울릉도만 우리 영토라고 생각하고 독도를 만약 우리 영토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 두 섬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 그다음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예요? 두 섬은 그치?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울릉도에서 이렇게 바라보이죠, 독도가. 그러니까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도 분명히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분명히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이 나중에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를 알고 싶으면 꼭 세종실록 지리지를 찾아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대한제국의 칙령이다. 자, 우리 대한제국의 칙령, 명령을 내린 거야. 제42로. 대한제국 시기로 1900년에는 조선에서 나라 이름을 바꿨을 때니까.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내린 문서가 남아 있다. 이 문서에 보면 석도, 돌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울릉도 바위섬이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울도군, 울릉군의 관할구역에 포함시킨다는 대한제국 황제의 칙령, 즉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에도 분명히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됐죠?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역사적인 기록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분명히 자료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역시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인들이 만든 태정관 지령이라는 걸 보면 일본이 만든 문서라는 거예요.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라는 곳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 일본의 영토와 관계없다고 이미 서련한 이런 문서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미 1877년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 라고 자기들이 이미 여기다가 적어 놓았다. 그럼 일본 땅이 아니란 말은 당연히 독도는 대한민국 조선의 땅이다 라고 이미 확인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연합국, 자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른 나라들 연합국의 사령관이 쓴 각서에도 보면 이렇게 첨부 지도가 있는데 지도에 보면 영토를 표현하고 있죠. 여기 코리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울릉도가 있고 여기 독도가 위치하는데 이 경계를 보세요. 분명히 어디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코리아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일본의 영토가 아니죠. 그렇죠? 일본의 행정 범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다. 연합국의 각서로 분명히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연합국 즉 서양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로 내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독도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 아까 보시면 우산도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명칭이었다. 아까 보면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독도가 바로 우산도로 표현이 되어 있었죠. 자, 그 이후에는 독도 돌섬이다라는 거지. 독도는 돌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돌 석자를 써서 석도라고도 불렀다. 마지막 지명으로 이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오늘날의 명칭인 독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용했던 우산도나 석도는 모두 누구를 의미하는 거다? 바로 이 독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팔도 총도라고 하는 책을 또 볼까요? 그렇죠? 팔도. 우리나라가 팔도 아닙니까?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강원도, 자 이런 게 우리 조선은 팔도잖아요. 자 이렇게 1531년에 만든 지도를 보면 팔도총도 지리서인 신증동국 여지승람의 지도가 들어있다. 바로 우산도, 즉 독도가 이렇게 조선 영토에 포함되어 있고 울릉도의 서쪽이 그려져 있다. 자 이건 아무래도 잘못 그린 것 같죠. 자 여기 울릉도가 있고 실제로는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 우산도라고 해서 서쪽으로 잘못 표기하긴 했지만 이게 언제라는 걸 이해해야 돼. 우리가 1531년이야. 153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년도 넘은 거잖아요. 거의 6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조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몰랐고 지금처럼 우리가 배웠던 세계 지도나 뭐 지구본이나 디지털 지도도 없을 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먼 바다에 있는 섬이라 보니 이렇게 위치를 헷갈려서 표현할 수 있어. 하지만 분명히 독도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우리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에 조선 전도, 조선 전체를 그린 그림인데 이때도 역시 보면 분명하게 울릉도가 있고 여기 우산도라고 해서 독도가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이번에는 제자리인 동쪽에 잘 그렸죠. 그 사이에 이제 울릉도하고 독도하고 서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분명한 우리의 자료들이 남아 있다. 그 다음 또 다른 나라의 자료들을 보면 삼국 접양지도라고 해서 일본의 지도 제작자가 만들었대. 근데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는 조선의 영토와 같은 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심지어 여기 조선의 것이라고 분명히 써져 있다. 즉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일본인 학자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조선 왕국전도라고 해서 프랑스의 지리학자가 만든 조선의 지도인데 역시 이때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그려져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울릉도가 있고 독도 마찬가지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데 이렇게 잘못 그리긴 했지만 어쨌든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나와 있다. 왜 이 사람이 일본 지도를 그렸으면 일본의 독도가 만약 있다면 이 사람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을 그린 지도에 독도가 들어있었다. 프랑스인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독도는 계속 우리의 영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해서는 꼭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자료로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독도의 지형이나 독도에 살고 있는 생물들, 독도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암호는요. 독도의 정확한 위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도는 북위 몇 도에 위치한다? 37도에 위치하고 동경 몇 도? 137도였죠 아까? 131도네요. 미안. 131도에 위치하고 있다. 아까 선생님이 도를 잘못 읽었나? 그러네요. 여기 선생님이 아까 도를 잘못 읽었네. 134에서 132네요. 여기. 그래서 여기 위치를 보시면 131도. 자, 여기 131도였네요. 미안해요. 132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31도. 자, 동경 131도에 위치하고 있다. 1도 차이가 꽤 큰 거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봐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독도의 지리적 역사적 위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상입니다.